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이제 실전을 통해 가지고 신살적인 부분을 운용하는 형태로 샘플 하나 풀어 주십시오. 샘플. 신축. 가보. 신축, 가보. 갑술. 갑술. 네. 자. 이분 어떤 공부방? 여자방. 네. 백내장. 백내장. 이제 나이 들어서 백내장이 이렇게 모르고 꼬물꼬물 하는데 네. 수술을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날짜 잡는 거를 어떻게 잡아야 돼? 올해 수술하면 좋을까 이거 그냥 개면면에 미달에. 미달 해야 되는 거고요. 왜요? 그걸 이제 풀어야지. 간목 입장에서 해명미. 아니 간목 입장에서 신사로 하니까 간무 경의 천을기인은 뭡니까? 간무경. 충미죠. 충미죠. 이 천을기인 월이 걸렸잖아. 네. 그러면서 밑에 있는 게 축술미 사명이죠. 네. 사명사를 하는 날 수술하는 데지. 낫다는 거죠 오히려. 미달에 해라. 그 다음 미달 미시 하면 되지. 7월 달에는 예. 다음 달이고 미날에 또 해도 괜찮아. 미달 미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일단 달까지 보면. 천을기인 있잖아. 성살에 그 수술이 하는 게 낫다. 사실 오늘 해야 되냐 막 그렇게 했었는데 7월 달에 미날을 보면 돼. 근데 저는 기준이 뭐냐면은 저 기준에서는 저는 천을기인 날을 많이 씁니다. 천을기인 날. 그리고 공망날 빼고. 이 사람 팔자는 신유가 공망이잖아. 그럼 신유날 공망하면 안 돼요. 신유날은 안 된다. 예. 근데 이제 이 글자는 우리가 해묘미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 목이니까 목은 그 변색이 가능한 거니까 잘 안 쓰거든. 이 계약날이라든지 해묘미 날에 계약하게 되면 반드시 다음에 또 한 번 더 만날 일이 생겨요. 한 번에 안 끝나. 근데 이 날 자체는 수술을 하는 날이잖아. 네. 수술을 하는 날이잖아.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 팔자에 형살이 들어오는 날에 하는 게 맞지. 수술이 맞다. 수술은 맞다. 그리고 이 날 자체가 이 팔자에서는 귀인 날이잖아. 공망날 안 되고. 예, 귀인 날. 천을기인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풀이한 것처럼 이 팔자에서는 인호술을 해줘. 이 월지 자체가 그죠? 인호술은 환대 병화가 뜬 게 없죠. 천월덕 귀인이 없죠. 그거 안 쓰잖아. 축이 천을기. 이쪽에서는 축이 천을귀인이고, 천을귀인이 걸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해요. 예, 천을귀인이 걸리죠. 이 관이 남편이거든. 신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있고. 그리고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 삼갑이 있는 상태이고, 술술이 열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사오미인데, 사오미는 이제, 해묘가 이제, 급각살이 걸리는데 그런 글자가 없죠. 그 다음에 인묘신, 축술. 이 술이 뭡니까? 단교관살이 걸리죠. 단교관살. 단교관 인묘신 축술 아닙니까? 인묘신 축술 5월달이니까 술이 두 개가 겹치잖아. 단교관살이 술술이 겹치잖아. 술술이 이렇게 겹쳐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날 수술하는 게 맞지. 형살 들어오는 날 수술하면 되지. 천을기인 날이 형살 들어오고, 이제 이 사람은 술술이니까 이제 눈이 좀 어두울 수 있는 인자가 화가 입고가 들어오니까. 특히나 일시에 들어오면 강하게 들어오거든.
노원이 빨리 오는 일시에 있기 때문에. 일시에 있으면 빨리 오는 형태고 돼요. 근데 이분도 일단은 이제 단교관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행이라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도. 좀 더 나이 들면은 그거 예. 특히 술은 뭐냐면 다리입니다. 술이 다리입니다. 다리. 그럼 이제 넘어지거나 하게 되면 이런 쪽에 이 골반 이런 쪽에 인자를 조심해야 되는 인자. 그런 게 다본이 있다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사를 공부 안 하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글자만 보고 모르는 거야.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무조건 여기야. 예, 다리에. 이분은 무조건 얼추 다리라고 봐요. 여기야 무조건 거의가 사실은. 근데 저 사람은 이제 특히 그게 그렇게 더 강한 인자가 들어오고. 그런 거네. 근데 선생님 조심해도 꼭 걸려. 이게 과속도 써있나요? 자, 해자축이죠. 네, 해자축. 축에 술이 다 있잖아. 술. 과속살이 여기 2개 걸리지. 고신과숙이잖아. 근데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공망 자체가 신유공망이잖아. 네. 관성공망이죠. 네. 현재는 괜찮죠. 현재는 괜찮지. 그럼요. 그 현재는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60? 근데 선생님, 신유가 저렇게 공망이잖아요. 근데 천간의 신도 공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거기 아니요. 아니죠? 아니지. 그 지지 지지가 공망이고 그 위에 있는 글자가 공망으로 봐야지. 그렇게 되는 거고 저기 여기는 공망 없어요. 현재 여기서는 공망 없어요. 네. 공망 없고 다만 이제 여기에 천간에 들어있는 그 신금이 공망인데 지지에 신유가 없으니까 이건 공망 인자를 안 봅니다. 지지 없기 때문에 축에 있기 때문에. 대신 축이 천을귀인이 천을 귀니까 신랑이 괜찮지. 근데 축오 원지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축오 원진 기문이니까 네. 이제 이 사람의 인자가 이제 원진 기문 되게 이 사람이 되게 영민하고 되게 예민하다는 인자도 보고 남편도 그런 인자다. 이 남편 성이 위에 떠 있잖아. 원진을 먹었잖아. 원진 기문을 먹었잖아. 영적인 부분이나 되게 예민하고 아주 히스테릭한 부분도 있다. 겉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껍데기 말고 누가 압니까, 속을. 근데 우리가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아픔이 있어도 내 아프다 소리 합니까? 못 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인자는 알고 접근을 하라 이런 뜻이지. 아 남편도 그렇고 얘도 그렇다는 그렇지. 자기 인자다. 이 남편성이잖아. 자기도.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기본적으로 상관성이잖아요. 상관이 이렇게 합을 했잖아. 되게 이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봐야지. 말주변이 좋다고 봐야지. 옷을 합해서 네, 화잖아. 식상이잖아. 화기가 들어가 버렸잖아. 근데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은, 요렇게 갑이 이렇게 3개 뜨면 이 지지에 인자가 자기의 뿌리 인자가 없잖아. 없어도 이렇게 일간을 제외한 똑같은 비견의 인자가 3개가 있으면 지지에 여기 또는 중기의 뿌리가 있다고 봐야 돼. 그 시류명리학 책에 그래 나와 있어. 내가 써놨어. 어디에 있던 거예요? 여기 중계 어디에 있어? 아니 이렇게 시류명리학 책에 보면 그 뒤에 적어놨다고 그 간지의 세력을 논하는 부분 파트 있어요. 그 뒤에 읽어보시면 거기 뒤에 나와 있다고. 이제 여기 정도 보면 되지. 우리가 이제 지장간 자체에서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은 여기 본기, 중기,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간을 빼놓고 비견이 하나 있으면은 여기보다는 조금 기운이 약하고 일간을 빼놓고 2개가 있게 되면은 중기의 기운보다는 약하다고 보거든. 그럼 중기의 기운은 번가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령의 부분으로 봤을 때
지지 자체가, 지장간 자체가 생을 받는 입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 글자가 번개의 기운으로도 갈 수 있거든. 그래서 뿌리가 있단 말이야. 이 사람 보기보다는 되게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거로 봐야 된다고. 그렇지만 이 갑술이라는 글자 인자가 뭐냐면은 씨앗이야. 방랑자. 왜냐면 갑목의 결과는 뭡니까? 씨앗을 냈잖아. 신금의 씨앗을 냈잖아, 술달에. 신금이 흩어졌죠? 그죠? 바람에 휘날리는 씨앗이라고. 그게 되게 외로운 발자. 또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귀암 개석에 붙어 있는 나무 또는 씨앗. 그러면 정신적인 고독을 많이 느끼는. 그렇지, 고독을 많이 느낀다고 봐야지. 갑술이 그렇잖아. 네. 고독 인자는. 자기한테 간단해 보이는 아니, 설악산 바위에 나무 하나. 그렇지. 그 바라봤을 때, 아, 너무 멋지다.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지. 외롭다, 고독스럽다. 왜냐면은 그 환경 자체가 이 풍광으로 보면 너무 멋진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울리지만 내 입장에서는 혼자 그걸 지켜야 되는 외로움이 있지. 보여지는 모양은 그렇지만은 이런 글자의 모양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조금 투영하면서 이해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 저런 사람은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지 않아? 자, 표현을 잘 안 하지. 왜 내가 외로워, 힘들어 이런 거.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묘년이 왔잖아요. 오늘 개묘년이잖아. 여기 몸이 격각 먹었죠. 축, 인묘죠. 그죠? 조객을 갖잖아. 조객살을 먹었죠. 격각이 조객살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남편궁이 있는 부분이니까 남편 쪽 또는 그 시가의 초상수 딱 걸린다고. 계속 나. 개묘년에. 맞죠? 계속 났죠? 딱 우리가 풀이한다. 지금 두 번째 났거든. 났죠? 뭔 살? 뭔 살이라 저게? 조객살. 조깃살. 상문 조객이 걸린, 상문 조객살이 걸린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신랑 쪽에 조객이 걸려버리니까 초상이 계속 난다고. 그러니까 되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됐는데 다행히 이제 나를 제외한 다른 쪽에 이제 초상이 많이 나니까 내가 이제 자꾸 찾아가야 돼. 아, 그래서 걔는 남편만 보냈어. 아들하고 남편만 보냈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내고 아니면 자기도 한두 번 가주는 것도 좋아. 그 싫어하면 알 수 없어도 가주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 해석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신축년생은 다 그렇잖아. 지금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축이 걸리잖아. 축이 지금 우리 다 근데 되게 깝깝한 인자로 걸리잖아. 그러니까. 깝깝한. 그게 네가 설명했잖아, 제가. 초상이 난 것과 같은 내가 초상을 치르는 것 같은 상문을 받은 것 같은 깝깝함이 계속 일어나고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데 이럴 때 이제 뭡니까? 초상이 난다든지 하게 되면 들여다보면 대신 난 버리자 내가 받을 걸 대신 난 데 가는 거니까 해소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방문해 주는 것이 좋다는 뜻이에요. 내가 꼭 간다는 뜻이 아니라 되게 삶이 지금 되게 압력을 받는 입장으로 들어온다고. 오히려 깝깝함이 풀리네. 그렇지. 이미 일어났으니까 그 일이. 그렇지. 해소된다는 의미지. 그렇지. 먼저 일어나 버린 거를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깝깝한 거네. 깝깝함을 되게 조금 느끼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자제분도 오늘 다쳤잖아, 올해. 되게 깝깝한 인자들이 들어온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묘년이 들어오면은 이 묘라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개수라는 것은 겨울의 그 서리 같은 차가운 기운이잖아요. 이게 개수가. 이게 묘목은 뭡니까? 묘는 새싹이 벌어지는 형국이잖아요. 이렇게. 벌어지려는데 이게 뭡니까? 서리빨이 내리니까 이게 뭡니까?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고 있는 깝깝함 속에 있다고.
근데 이 글자의 자원 자체가 천을 귀인이니까 이제 점차로 훼손은 되는데 깜깜함을 느낀다고. 이 올해 계묘 자체가 뭐냐면 새로운 봄 기운을 새로운 봄이 왔는데 찬바람이 넘어오니까 출래불사춘이라 봄인데 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올해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 자체도 결국 그러한 영향 속에 있고 세계적인 기운도 같은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지. 근데 내년에 이제 갑진이 오게 되면은 진정한 갑목이 뜨고 진이 뿌리를 내리고 수분을 먹으면 요 개수가 요리 들어가 가지고 그죠? 안에 있는 뿌리인 묘목 여기 얼목이 들어있잖아. 얼목은 뿌리로 보거든. 뿌리가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갑이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는 거로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년에 갑진년에 진술충이 지금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요때 이제, 요게 이제 어떨 때 보면 요게 이제 요런 인자는 이사의 인자로 보는 거지. 이사.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이동 변동. 충은 뭡니까? 이동 변동이잖아.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이사 또는 요 똑같은 글자 자체가 충을 하는 인자니까 여기에 이제 대문 바깥에 재물이나 재산이 있으면 이게 튕겨나가는 형국. 재물이 튕겨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놨다든지 팔지 못했던 부분들이 요 해에 튕겨나간다, 없어진다라고도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있는 건 없게 하고 없는 건 있게 하는 인자. 투자한 게 있다면 튕겨나가는 형국. 그러면은 갑술이 자식이잖아요. 네, 갑술이 튕겨나와도 돼요. 네. 그래, 튕겨나가잖아. 딱 그대로 설명해 주면 된다. 이게 궁리도 보고 육친도 보고 같이 겸해서 보이는 대로 그냥 설명해 주면 돼요. 이해하셨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지. 신사를 모르면 이렇게 설명을 못 한다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합형충파해. 그걸 인자, 그 삼합 인자, 그리고 육합의 인자. 내가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라고. 그게 신사적인 부분에 글자와 글자론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보이는 그대로 설명해 주면 돼요. 내가 아는 만큼 설명해 줘. 또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근데 이게 축술이 연하고 일지하고 이렇게 축술이 있잖아요. 예. 축술형이 있잖아요. 예. 또 원래 근데 좀 거리가 멀잖아요. 오히려 형을 잘 쓰지. 형을. 왜냐면 가까이 붙어 있는 형은 직접적으로 부딪히잖아. 근데 이제 떨어져 있는 형은 적절하게 쓰잖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방에서 싸우는데 옆에 한 방을 거쳐가지고 방을 겹이 있으면서 감 지르는 형국이잖아. 서로 감정적인 변화는 일어나지만 피해는 덜 입잖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쓰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 팔자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이제 이 갑목일주에서 이 수를 요리 쓰고 띄우고 신축을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이 형사를 쓰잖아. 이 사람 요리도 잘한다고. 요리 잘한다고. 어떻게 알아요? 형살이잖아. 형은 뭡니까? 형은 불 켜고 막 이런다고? 형사지, 그렇지. 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형을 쓰잖아. 썰기를 잘한다든지 하는 거잖아. 이거는 자원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어. 육신하고 상관없다. 요 글자만 보는 거야. 축술명 사명이잖아. 이 기술이라 했잖아, 아까. 그럼 여자가 할 수 있는 기술이 노가다는 건 뭐야? 요리잖아. 그 요리사들 보면 정 봐야겠네. 당연히 요리사들은 이런 형살이나 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숙달이 안 되면은 사주 자체를 해석을 못 해. 요리사가 여기서 나는 거지. 근데 이거는 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1급 요리사지. 요리 잘하지. 술 있지 않아요? 난 술이 없어. 술이 없어요? 우리 요리 싫어해요. 나는 요리 싫어하지 않아. 그렇게 보는 거야. 예. 근데 이 사람이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없죠? 네, 인성이 없어서 얘가 5월이잖아, 갑이. 그러니까 금방 피곤해.
신주. 조금만 움직이면 돼. 근데 이 사람은 인성을 써야 되는 사주지. 왜? 축중의 개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축중의 개수가 남편 성 밑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이럴 때 오행을 쓰는 거야. 이 사람은 화생토잖아. 자기가 남편 성 재성을, 관성의 밑에 있는 뿌리를 생해주잖아. 어떻게 생해주노? 축 자체가 뭐예요? 축 자체가 완전 얼어있는 형국이잖아. 얼어있는 형국의 축중에 있는 개수인 기토를 뭡니까? 그러니까 촉촉하게 해주고 이 사람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잖아. 기억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편한테 잘하는 사람이야. 네, 남편한테는 잘하는데, 근데 신금한테 기토가 괜찮은 거예요? 신금이 축축한 기토가 괜찮은 거예요? 아, 그 뜻이 아니고, 온기를, 5월의 온기를 기토, 녹여주는 거지. 촉촉하게 해주지. 개수를 통해. 잘 맞는네. 괜찮지.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게 요렇게, 요 글자 자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 이 과숙살의 인자가 강하게 들어있으니까 조금 우리는 된다 하지만 이제 관성의 모양 자체가 잘 빠져나와 있는 형국이니까. 그러니까 이 신랑은 지 잘났다는 사람이야. 신금이잖아. 근데 인물은 별로 없어. 신축이라. 아, 신축이라. 축은 어그래 있잖아. 그래도 괜찮게 생겼고, 근데 이 남자가 조금 이거를 잘 쓰고, 그러니까, 빛이 나. 왜 그래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쟤를 쳐다보잖아. 이 갑이잖아. 갑이잖아. 네. 갑이 많잖아. 갑이 많지. 많은 재물 여자를 쳐다보는 형국이니까 좀 잘 쓰겠지. 여자를 싫어라 안 하지. 열 여자 마다 하지 않는다는 스타일이네. 음량이 또 맞잖아. 그렇지. 하고. 근데 이제 이 분은 주변에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 많고 남자는 많은 쟤를 쳐다보는 형국이잖아. 그러니까 뭐 인기 좋겠지. 여자들이 다 지쳐다보네. 자, 하나만 더 해보죠. 신추. 무술, 잠깐만요. 신추. 무술. 네. 병술, 병술. 네. 기사. 이 남자, 여자예요. 이거 어디서 나와? 여기 아, 이거 지금 메모한 거야? 아니, 나 사진 찍었구나. 이 사람도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해자축이잖아요. 축이 술이잖아, 여기. 과숙살이 2개 붙었지. 이 사람 누군데? 아니, 친구인데 지금 이방이 사기. 그렇지. 술이 붙었고. 이거는 아니 걸렸다. 사술. 형살이 이중으로 되는. 사술 이제 원진 귀문 걸렸고. 축술 형살 걸렸고. 수술하게끔 돼 있네. 예. 이제 이 사주팔자는 이제 그 수기 부족이야. 수기가 말라 있잖아. 우리가 조우적인 부분을 볼 때는 한난조습이거든. 가을에 토가 사시에 태어나가지고 너무 메말랐다고. 그리고 개사라는 글자 자체가 일지 뭡니까? 절태지 앉았잖아. 그죠? 앉아있고, 수월의 사시의 축토라, 이 안에 있는 축토의 개수도 큰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이분이 성격 자체가 만만한 성격은 아니야. 왜냐면은, 자,
세다. 사술, 원. 무술이라는 글자, 병술이라는 글자가 이 백호대살이잖아요. 네. 무술은 괴강살이잖아. 네. 그죠? 그리고 다른 말로 이 팔자에서 병화가 술을 보고 술 중에 있는 무토가 올라왔잖아. 그러면은 이제 식상이잖아. 이 팔자에서는 식신이죠. 그죠? 식신이 무술을 달았단 말이야. 말을 표현을 예쁘게 하겠나? 억세고 강하게 하겠나? 억세다. 욕을 해도 그냥 보통 욕이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과단성이 있는 성격을 가졌단 말이지. 그리고 지지 자체가 또 뭡니까? 여기에 글록을 달았죠. 그 모든 부분이 이 토 자체가 이렇게 개수를, 이제 뭡니까? 이 관을 극하는 형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수가 들어가니까. 수국화가 토국수가 돼버리고 하니까 이제 유방암의 인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수국화되면서 물. 술술이 또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술술 자체가 급각살이 걸리잖아. 술술이 예, 급각살이 같이 걸리지. 축하하고도 네. 술술 겉각살.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 신살로 보면은 사유축 궤도에서 술이 뭡니까? 장육, 아니, 잠깐만. 요 뒤에 오는 글자 무조건 반환살이라 했잖아. 유 다음에 술이 오잖아. 무슨 글자 다음에 무조건 왕지 다음에 글자는 반환살이라고. 반환살이 교통신호등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신호등이 없는 상태에서 무술이라는 괴강살이 같이 걸리고 이게 식상이 이렇게 중중하니까 이제 조금 성격 자체가 되게 와일드하고 표현력 있는 부분들이 남다른 과단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주팔자의 개수가 이렇게 말라있는 형국이니까 수가 마른다는 뜻은 뭡니까? 수가 마른다는 것은 신장, 방광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상강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신장, 방광을 돌려주는 것은 뭡니까? 이런 우리가 내분비계통에 손상이 입을 수 있죠. 림프 내분비. 네. 그러니까 내분비계통에 병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방 쪽의 여자로서 부인병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추론이 그 되겠죠. 사람이 남편 관을 보면 어떻게 돼요? 관도 합해버리잖아. 그게 그러니까 자식 놓고 이혼하거나 사별할 팔자 또는 혼자 살 수 있는 인자가 강하다. 이 여자는 힘들어서 못 살아. 무게와. 예.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남편은 자기가 잡아먹으려잖아. 그러니까 여기 식상은 자식이잖아. 네. 자식 놓고 남자 이별 사별이라. 이혼했어요? 살았어요? 신랑이 어때요? 착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목소리가 작다? 그렇지. 신랑이 꽉 묶여버렸잖아. 무게 화죠. 화돼 있는 상태에서 또 화가 왔죠. 이렇게 화가 열이 들어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제어할 수 있는 글자가 없죠. 수기가 약하니까. 여기에 뿌리가 있다 하더만 축술형으로 깨졌잖아. 그럼 이 사람 건강은 지금 대우는 세월을 한번 봐봐요. 지금 너무 안 좋고 너무 안 좋죠. 진대원이야. 갑진대운 지금 상태가 안 좋죠. 개묘년하고 갑진년하면 내년에 선생님 갑진이면 진술충으로 다 깨지잖아요. 축술에다가 진술충으로 다 충이 돼버리니까 내년에 큰 변화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올해보다는 오히려 내년에 네. 고비다고 볼 수 있겠네. 그 지술충 미월이 제일 술미니까 여름이지. 7월 정도가 이 사람 매년 저희 지금 대운이 어디 와 있어요? 갑진대원. 갑진대운? 친대원이요. 왜냐면
갑이 없어도 되는데 들어가면. 근데 요즘은 이 암 3기, 4기라도요, 오래 가요. 되게. 이 치료 때문에. 근데 마음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힘들지, 당연히. 그 고통에 우리가 뭐 짐작 못하지. 짐작 못하지. 짐작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사람의 생명을 논할 수는 없고, 야간 이제 내년에 같은 그 갑진운이 오면서 갑진이 오는데 이 수고 자체가 뿌리는 될 수 있는데 진하고 충을 해버리니까 이 수고가 깨진 행구니까 뿌리가 되지 못하지. 의미가 없지. 병화도 병신학을 하려고 했잖아요. 돈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죄를 내가 쟤들 축고를 달았잖아. 사람이고. 재고를 담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만드는 재주도 있었다. 근데 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축술형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을 가지면 축술형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이 축술 지지 자체 형은 이 팔자에서 돈이잖아. 네. 돈을 만드는 재주는 있었다고. 기술적인 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저 사람은 축술을 썼어야 되네. 그렇지. 나가서 일을 하거나 자기가 누가 사람을 고쳐주는 거를 한다는 그렇지. 그런 할인업을 한다든지 간호사 같은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런 쪽으로 갔었으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물상대체, 업상대체를 해서 무탈했을 수 있는 인자가 강하지. 근데 그거는 이제 선택의 여지고, 그리고 이제 뭐였어요? 그냥 살림만 했지. 살림만 한 것이 직업을 안 가졌구나. 아까 근데 이제 말년에 뭐를 수면 퇴직하고 뭐 한다 그러다가 다 저기 하고 좀 스트레스 받아. 아, 망하고. 그렇지. 이분은 직장 사주야. 죄가 무슨 죄야? 전죄야, 편죄야? 직장하고 그렇지. 고정급을 받는 거나 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 차라리 편의점 정도 했었으면 괜찮을 건데 다른 걸 했을 거라고. 그래서 안 된 거야. 전부 다 지지 자체가 전부 신금이잖아. 정관이잖아. 정제잖아. 올해 개묘가 묘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자체가 화기가 너무 세죠. 올해 자체가 뭡니까? 신살로 뭐예요? 빨리 바로 나와야지. 그래요? 잠깐만. 사유축의 반대가 해묘미잖아. 매묘미는 제살이잖아. 역제월. 제살이잖아. 제살이 주도권이 내한테 있나 없나? 주도권이 내한테 없지. 왜? 주도권이 내한테 없어. 그리고 제살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게 급살, 제살, 천살은 뭐냐면은 삼재로도 보거든. 눌삼재로도 보면서 주도권이 인자가 제살의 인자니까 꾀돌이잖아. 머리를 쓰고 웅크리고 있는 왜? 상대방의 장군하고 내하고 같이 맞짱을 떠가 있는 형국이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사업성을 그리고 봐봐요. 여기 진이 있으면은 진이 있으면 사가 있고 진사가 있고 술이 있으면 뭡니까? 해가 있잖아. 술에 천문이 걸리잖아. 전라지방이 같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전라지방이 걸리는 형국이니까 전라지방에 관련돼 있는 직종이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을 무슨 사업을 했어요? 뭐 네트워크 뭐 이런 거. 아, 네트워크는 쪽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안 된 거야. 묘수라파를 썼네 또. 그죠? 그리고 이제 묘가 올해 이제 묘가 여기 술에 입고돼 버리잖아. 전부 다 인성 자체가. 간목은 미에 입고되지만은 을목은 뭡니까? 술에 입고되잖아. 한 단계 건너는 있는 토에 입고되잖아. 그러면 묘는 을목과 같으니까 술에 입고돼 버린다고. 술에. 그리고 술에 입고돼 버리잖아. 술에 입고돼 버리면은 하여튼
뭐 건강을 잘 회복하는 마음을 발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고집이 있어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식상이 강하게 발달이 돼 있잖아. 식상이 강하게 발달이 돼 있는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 안 돼. 토생금해서 집에 있으면 안 되고 자기 형사를 써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트워크 아무것도 모르는 사는 사람이 들어보면 분명히 돈은 되는데 그 온실 안에 화초가 하이에나들한테 먹혀버린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야. 분수를 넘어가면 안 돼. 정지의 분수야. 그래서 여자가 진사대운을 갈 때 진사대운을 여자가 갈 때 조심해야 돼. 전부 바람 난다니까. 진사대운? 진사대운에. 아니 여자만 그래요? 축생이라 그래요? 아, 여자들이 진사대운을 잘 써야 돼. 제가 진이라는 건 탈색이 되잖아. 용. 사는 뱀이 껍데기를 벗잖아. 만나는 남자가 처음에는 될 것 같아도 전부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이 바뀌잖아. 용이 자꾸 탈색을 하잖아. 사도 뱀을 껍데기를 벗잖아. 그때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이로움을 줄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여자는 임묘진 사음이 대운을 잘 쓴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는 함정이 진사는 신자진 사유축이 있기 때문에 변색을 해버린다고. 이 사람이 아무리 양이 많아도 대운에서 양대운을 만나면 무조건 괜찮아. 지가 부대끼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은 만들어주고 괜찮은데 진사대운은 변색을 해. 여자는. 그러니까 음으로 바뀌어버리잖아. 지가 분명히 만난다고 잡는다고 양을 잡았는데 여기 딱 변해가지고 용으로 바뀌네. 남자 조심하는 소리가 바로 그런 거. 그렇지. 예. 인기나 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그렇지. 기본적인 인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남자 만나도 좋아요 뭐 이러면 무조건 조심해라. 만나되 이제 이런 어떤 조금 격을 두면서 가는 인자로 써야 된다. 그때 만나는 남자 바람둥이 아니에요? 갑진에 만나는. 맞지? 그치? 바람둥이 남자인가? 연관이 있겠지. 왜냐면은 죄송하지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남자를 하찮게 보다나 내가 무조건 이거 잡을 수 있다 보는 거지. 그런 인자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 또는 동창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 아는 후배들한테 아마 불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엮인 것 같다. 그래 이제 추론이 가능하네. 약간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회복이 되고 건강한 삶으로 돌아오는 마음은 밑에 이렇게 이제 사주 명식을 통해서 읽어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교훈을 삼았으면 하는 마음이지 뭐.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